늘 아무 일 없던 아침, 창문 너머로 이상하게 조용한 바람이 느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그랬다. 오래된 벽지처럼 조용히 금이 가고 벗겨지는 마음 한 조각이 있었다. 하정옥은 더운 공기에 눅눅해진 베란다 창문을 바라보며 한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아직 오전이었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였다. 에어컨은 고장난 지 이틀째였고 손목이 욱신거리는 건 어제부터 더 심해진 듯했다. 그녀는 부채를 들어 천천히 흔들었다. 손목 관절에서 또각 소리가 났다. 바람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미약한 기류였지만 가만히 있자니 땀이 줄줄 흘렀다. 남편 장세권은 늘 그렇듯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당신, 더우면 부채라도 쓰지 그래요. 말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괜찮아 한마디였다. 전곡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무심함은 익숙한 것이었다. 결혼 초반엔 대화가 있었다. 작은 다툼도 사소한 농담도.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 사이에는 얇은 유리벽이 내려졌다.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이젠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편해졌다. 정곡은 가끔 묻곤 했다. 언제부터였지. 거실에 오래된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갔다. 머리칼이 조금씩 흔들렸다. 에어컨이 없으니 방 안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참을 만했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집안은 사우나처럼 변해버렸다. 전곡은 안방으로 들어가 선풍기를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전선은 엉켜 있었고 몸을 굽히자 허리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다. 정말 견딜 수가 없네. 정곡은 혼잣말로 중얼이며 부엌으로 가 찬물 한 컵을 꺼내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잠시 한숨이 나왔다. 그녀는 벽에 붙어있는 달력을 힐끔 바라봤다. 더위에 지쳐 날짜 감각도 흐릿해졌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에어컨 고객센터였다. 예약을 확인하는 전화였다. 네, 내일 오후 2시쯤이면 방문 가능합니다. 기사님이 바로 수리 도와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전곡의 목소리엔 작은 기대가 실려 있었다. 내일이면 적어도 이 무더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전화를 끊고 거실 한가운데 앉은 그녀는 먼지 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화면 속에 자신의 흐릿한 얼굴이 비쳤다. 가느다란 주름, 흐릿해진 눈동자, 고단한 표정.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에어컨 고치러 오는 사람이 내일 오후 2시래요. 그녀는 남편에게 건넸다. 응, 그저 그뿐이었다. 신문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그 짧은 순간 정곡은 불쑥 목구멍이 메어왔다. 말없이 고개를 돌리고 다시 부채를 들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무겁게 들렸다.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전곡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속삭였다. 얘들아, 덥지 허브의 작은 잎사귀는 그저 가만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정곡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상을 차렸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간장 계란 장조림.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정곡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밥그릇을 내려놓고 수저를 든 채 잠시 멈춰선 그녀는 문득 자신이 무슨 음식을 만들었는지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습관처럼 손이 움직였을 뿐이었다. 맛있어, 응. 괜찮아. 그 대화는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 아무것도. 정곡은 밥을 먹다 문득 몇 년 전 자녀들이 모두 집을 떠나던 날을 떠올렸다.
문 앞에서 손을 흔들던 딸의 모습, 무표정한 아들의 얼굴,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고요해진 집안의 풍경, 소리마저 사라진 공간, 그 안에 자신도 함께 희미해진 기분이었다. 밤이 되었다. 남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정곡은 혼자 거실에 남아 선풍기 바람을 맞았다. 창문을 열어놓아도 바람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내일 올 기사에 대한 작은 기대가 다시 떠올랐다.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지만 어쩐지 누군가 집에 온다는 사실만으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냥 에어컨 고치러 오는 건데 전곡은 스스로를 타이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손등에 묻은 작은 땀방울을 바라보다 문득 잊고 있던 감각이 돌아오는 듯했다. 오래된 공허함 속에서 문득 피어오른 생생함.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졌다. 이유 없이.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조용했고 어둠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 같기도,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 같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을 멈춘 채 서 있었다. 베란다 낭안에 기대어 선 그녀의 귓가에 아주 약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아니, 어쩌면 그건 그녀 안에서 피어나는 미세한 변화의 소리였는지도 몰랐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하정옥은 천천히 손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 소리에 가슴이 조용히 울렸다.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틈 사이로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땀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에어컨 수리기사 윤도성입니다. 그 순간 정곡은 어쩐지 평소와 다른 공기의 흐름을 느꼈다. 그저 수리를 하러 온 사람일 뿐인데 괜히 가슴이 조금 설렜다. 익숙한 침묵 속에 들어온 새로운 목소리. 그녀는 손바닥에 맺힌 땀을 조심스레 닦으며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사우조, 모이, 기우, 은구옌. 그녀는 문을 열며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이유 없이 불안하게 쿵 내려앉았다. 더우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선 도성은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발자국이 다시 새겨지는 듯한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허름하지만 정돈된 공간, 거실 한켠의 화분들, 선풍기와 식탁.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도구 가방을 내려놓았다. 에어컨이 어떻게 고장났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정곡은 벽걸이 에어컨 앞에서 멈춰 섰다. 바람은 나오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소리도 이상하고요. 그녀는 손목을 주무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색하게 엉킨 말투였지만 도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여름이라 그런 일이 많아요. 금방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벽면의 기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느렸고 신중했으며 오래된 물건을 다루는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정곡은 옆에 서서 자연스레 이런저런 말을 걸기 시작했다. 요즘 너무 더워서 혼자 있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집에 잘 없고 그녀의 말에 도성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그러게요. 혼자 계시면 더 힘드시죠. 저는 혼자 산지 좀 돼서 익숙해졌지만 여름은 정말 쉽지 않네요. 혼자 사세요. 정곡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도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 말에 전곡의 가슴이 묘하게 뭉클해졌다. 이상하게도 그는 전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죄송해요. 괜한 걸 물었네요.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대화잖아요. 그의 대답은 따뜻했고 차분했다. 전곡은 조금씩 어색함을 풀며 웃어 보였다. 도성은 벽걸이 부분을 들어야 한다며 도움을 청했고 두 사람은 함께 무거운 구조물을 들어 올렸다. 그 과정에서 전곡의 손이 그의 팔에 스쳤다. 순간적으로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아무 말 없이 웃어 넘겼다. 작업이 이어졌다. 도성은 에어컨 필터를 조심스럽게 빼내며 설명했다. 이렇게 조심해서 빼내시고요. 찬물에 살살 헹궈서 말리시면 돼요.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되고. 정곡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줄 때 그의 숨결이 가까이서 느껴졌다. 그 미세한 숨소리, 세제 냄새가 묘하게 마음을 어지럽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청아, 향기, 손끝이 떨리는 자신을 자각한 정곡은 당황했지만 도성은 아무렇지 않게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그 다정한 말투에 전곡의 얼굴이 붉어졌다. 몸이 덥기도 했고 그보다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도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설렘, 결혼한 지 25해가 넘도록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낯선 감각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천장 쪽에서 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전곡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셔츠 어깨가 축축이 젖어버렸다. 희미한 속옷이 비칠 만큼 옷감은 얇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성은 황급히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건넸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하는 그의 표정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곡은 당황했지만 웃어 넘겼다. 괜찮아요. 여름이라 금방 마를 거예요. 별일 아닌걸요. 하지만 도성은 계속 미안해했고 그런 모습에 오히려 전곡은 마음이 편해졌다. 남편이었다면 조심하지 그랬어 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도성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사과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계속 하세요. 더운데 빨리 끝내야죠. 도성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보다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흘렀다. 짧은 대화와 사소한 손길, 서로의 시선이 가끔 스쳤고 그 목소리에 심장이 조용히 울렸다. 에어컨 수리가 끝나고 도성은 리모컨으로 작동을 확인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퍼지자 정곡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더운데. 그녀는 냉장고에서 아이스 커피를 꺼내며 말했다. 평소 같으면 물 한 잔이면 좋겠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더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싶었다. 이거 드시고 가세요. 바로 가시면 더위 먹어요. 도성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전곡의 간곡한 권유에 잠시 앉게 되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전곡이 물었다. 네, 15년쯤 됐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죠. 혼자 사신다고 했죠? 많이 외롭지 않으세요? 도성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가끔은요. 그런데 괜찮아요. 익숙해졌거든요. 정곡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 역시 비슷한 외로움 속에 살아왔기에 그의 말이 더 깊이 와 닿았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은 늘 바쁘고 아이들은 다 나가 살고 집에 혼자 있으면 가끔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요. 둘은 서로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에 전곡은 마음 한켠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도성은 일어섰다. 에어컨 리모컨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전곡이 조심스럽게 일어서다
발밑에 놓인 공구에 걸려 휘청였다. 본능적으로 도성이 그녀를 붙잡았다. 두 사람은 너무 가까워졌고 도성의 팔이 정곡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정곡의 손은 그의 가슴에 닿아 있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서로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다.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전곡은 당황한 듯 눈을 피했다.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다. 도성은 말없이 전곡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거두었다. 전곡은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도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전곡은 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문을 등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얼굴은 열기로 달아올랐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거실에서는 공구를 정리하는 도성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문득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오래 묻혀있던 감정이 조용히 깨어나는 걸 느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곡은 숨을 멈춘 채 고요히 귀를 기울였다. 밤은 깊었고 거실의 불은 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하정옥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차갑게 식은 찻잔 옆에 두 손을 모은 채 그녀는 고요한 집 안의 공허함을 견디고 있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서늘한 공기는 분명 몸을 식혀주었지만 마음속 허전함까지 식혀주진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저 불빛들 속에는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이야기들이 있겠지. 하지만 이 작은 오피스텔 안, 자신의 삶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오랫동안 변함이 없었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관절의 불편함은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마저 지우려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낮에 있었던 일을 천천히 떠올렸다. 윤도성, 그의 따뜻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손길,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다정한 말들, 손끝에 닿았던 그의 천, 그것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그리고 생각났다. 남편 장세권과의 마지막 대화, 며칠 전 무표정하게 신문을 넘기며 또 건넸던 단조로운 목소리. 뭐 별일 없지. 그 말 한마디에 정곡은 그냥 응 이라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대화는 없었고 미소도 없었다. 그렇게 그들의 하루는 지나갔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왔다. 난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던 걸까?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은 느렸고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부엌으로 가서 컵에 물을 따랐다. 손이 떨렸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조금 숨이 가라앉았다. 스스로를 향해 웃음이 새어나왔다. 바보 같아. 나이가 50이 넘도록.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누군가의 손길 하나에 가슴이 이렇게 요동치다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조금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오랜만에 침묵에 잠긴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색이 발해 있었다. 두 아이가 웃고 있는 그 사진 속 그녀는 지금의 자신과 너무 달랐다. 빛나는 눈, 밝은 표정, 아직 세상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던 얼굴. 이제 그 모습은 희미한 과거일 뿐이었다. 작은 한숨이 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사진을 만져보았다. 유리 너머로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마음까지 식히는 것 같았다. 문득
베란다 쪽 화분들이 떠올랐다. 매일 물을 주며 말을 건네던 그 작은 잎사귀들. 오늘은 잊고 있었다. 베란다로 나가 문을 열었다. 찬 기운이 얼굴에 닿았다. 늦은 밤, 차가운 공기마저 어쩐지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화분 하나하나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인사했다. 오늘도 잘 있었니? 미안. 오늘은 내가 좀 정신이 없었어. 화분은 가만히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이런 사소한 일상이 자신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반. 누구일까 싶어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바로 윤도성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죠. 그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그 목소리. 가슴이 미세하게 저릿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오늘 너무 갑작스러웠던 것 같아서요. 제가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가 해서 그의 말에 전곡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어쩐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한 것 같아서. 전화 속 도성은 한동안 조용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고요함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조용한 서로를 감싸주는 정적이었다. 전곡 씨, 네. 혹시 다음에 시간 괜찮으시면 그냥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물론 괜찮으시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네, 좋아요. 그 대답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도록 굳어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녀는 다시 베란다 창문을 닫으며 웃음 지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따뜻하게 두근거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다. 어쩌면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이번만큼은 그 감정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정곡은 천천히 소파에 앉아 손목을 주무르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변함없이 어두운 도시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내일도 같은 하루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끝에 희미한 기대감이 함께 있었다. 가을빛이 스며든 오후,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다. 하정옥은 창가에서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손을 털었다. 심장이 미묘하게 뛰었다. 손에 들린 작은 분무기마저 흔들릴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익숙해진 얼굴. 그러나 여전히 낯선 감정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또 찾아뵙네요. 윤도성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의 눈갠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 모습마저도 묘하게 따뜻했다. 어서 오세요. 또 고장 났어요. 이놈의 에어컨이. 정곡은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손길과 말투가 자연스러워진 건 그 사이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기 때문이었다. 도성은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전보다 한결 편안한 공기가 흘렀다. 처음 만났던 어색함은 사라졌고 낯선 이방인의 느낌도 없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돌아온 손님처럼 자연스러웠다. 이사하셨네요. 도성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벽에 걸린 아직 미정리된 박스들, 새 가구들, 그러나 여전히 소박한 공간. 그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 가슴에 맴돌았다. 그러나 굳이 감추고 싶진 않았다. 이혼했어요. 몇 달 전에. 정곡의 말에 도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묻지 않았지만 그는 무언가 변했음을 알아챘다. 그리고 전곡 역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이혼했어요. 몇 달 전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도성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래요. 힘드셨겠네요. 네, 뭐,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는 가벼운 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오랜 시간 쌓인 고독과 상처가 스며 있었다. 도성은 그런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에어컨 앞에 나란히 섰다. 말이 줄었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도성은 가방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다. 전곡은 그 옆에 서서 이번에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짓과 조용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고요한 집중. 그러면서도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전곡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도성은 미소를 지으며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 담긴 초대가 진심임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만요. 주방에서는 물이 끓고 찻잔이 놓였다. 두 사람은 다시 소파에 마주 앉았다. 조심스럽게 건넨 커피 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가을빛이 스며든 창문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가끔 생각났어요. 도성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담담했다. 정곡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들었다. 저도요. 서로의 눈빛이 천천히 마주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그 감정을 받아들였다. 지난 세월의 무게, 외로움, 조심스러운 설렘이 가라앉은 침묵. 그러나 이번에는 그 침묵마저도 부드러웠다. 혼자 사는 건 괜찮으세요? 도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엔 낯설었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나를 위한 시간이니까요. 전곡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그 속엔 깊은 슬픔도 있었고 작지만 단단한 희망도 함께 있었다. 도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저도 비슷했어요. 아내 떠나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 가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의 말에 전곡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정들을 나누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마음은 서서히 가까워졌다. 그 무엇보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순간들이 소중했다. 작업이 끝나고 도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잘 작동할 겁니다. 다음엔 고장 안 나게 신경 썼어요. 정곡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둘은 현관 앞까지 함께 걸어갔다. 잠시 멈춰선 채 도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뵐 수 있을까요? 그냥 커피라도?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네, 저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 말에 도성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천천히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정곡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따뜻한 잔열이 남아 있었다. 문득 창문을 향해 걸어가 보았다. 가을 바람이 살짝 스쳤다. 이젠 괜찮을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한 뒤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모아
가슴 위에 얹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깊고 부드러운 빛이 흘러들고 있었다. 늦은 저녁, 식탁 위 조명 아래 하정옥과 윤도성은 마주 앉아 있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퍼졌다. 말없이 바라보는 서로의 눈빛에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가만히 내려앉았다. 정곡은 손가락으로 찻잔을 돌리며 말했다.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도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웃었다. 저도요. 요즘은 사람들 만날 일도 없고 말도 줄어들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정옥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안에 퍼지는 조용한 기운이 어색하기보다 편안했다. 주방에서는 김치찌개가 자글자글 끓는 소리가 들렸다. 은은한 국물 냄새가 공간을 채우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거리감도 조금씩 사라졌다. 괜찮으시면 저녁 드시고 가세요. 혼자 먹기엔 반찬도 많고 이왕이면 같이 먹는 게 낫잖아요. 정곡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도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밥 2공기, 김치찌개, 멸치볶음, 오이무침. 조촐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상이었다. 도성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찬장을 엿닿는 손길, 밥그릇을 내려놓는 동작,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도 부드러웠다. 오랜만에 이렇게 정성 들인 밥상 차려보네요. 전곡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요즘 집밥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도성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묻어났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다. 첫 숟가락을 먹는 순간 따뜻한 국물이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김치찌개의 깊은 맛과 제철 나물들의 담백함, 도성은 감탄하듯 미소 지었다.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제대로 된 집밥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전곡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혼자 먹다 보니 요즘은 저도 대충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정성 들이고 싶었어요. 둘 사이의 대화는 차분하고 느렸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는 진심이 있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밥을 먹는 내내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냈다. 도성은 아내가 떠난 이후의 외로움과 일상의 고단함에 대해 털어놓았다. 전곡은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점점 침묵에 익숙해진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말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가벼움과 무거움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었고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도성은 커피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전곡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담담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저도요. 생각보다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쩌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단어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 오래전 잊고 있었던 따뜻함과 연결의 감각. 도성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전곡의 손등에 가만히 얹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의 온기를 천천히 받아들였다. 그냥 이렇게 잠깐이라도 괜찮을까요? 도성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전곡은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네,
괜찮아요.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변해 있었다. 더는 낯설지 않았고 더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도록 갈망했던 따뜻함이 가슴속에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조용한 거실에는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따뜻한 차향이 맴돌았다. 도성은 천천히 손을 거두며 말했다. 너무 늦었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정곡은 아쉬움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도성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전곡은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문이 닫히고 정곡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손끝에는 여전히 따뜻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손등을 바라보았다. 살짝 붉어진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에어컨은 이제 완벽히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다. 아니, 오히려 더 따뜻해진 듯 했다. 그녀는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바깥의 공기는 선선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에어컨은 고쳤는데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하정옥은 천천히 눈을 떴다. 긴 밤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그녀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따뜻한 손길과 조심스러운 눈빛이 가슴속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아주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짜 미소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그것조차도 오늘은 기분 나쁘지 않았다. 주방으로 걸음을 옮기며 커튼을 걷자 부드러운 가을빛이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찻잔 2개가 어젯밤 그대로 테이블에 남아 있었다. 빈잔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고 전곡은 천천히 손끝으로 그 잔을 닦아냈다. 찬장 위에 놓인 작은 보온병과 어제 남은 반찬통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조용한 평화를 느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천천히 2손으로 찻잔을 감싸주며 생각에 잠겼다. 언제 이렇게 바뀐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공간이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닫힌 문, 차갑기만 했던 식탁.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차 한 잔을 준비하는 손끝마저 부드러워졌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순간 그녀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벨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다. 그냥 끊어질 때까지 두고 싶었지만 결국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눌렀다.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윤도성이었다. 가슴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곡 씨?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무심코 웃음이 새어나왔다. 네, 잘 잤어요. 덕분에 마음이 좀 편안했어요. 다행이에요. 저 오늘 저녁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그냥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스함이 퍼져갔다. 네, 좋아요. 도성의 숨소리가 조금 가벼워졌다. 그럼 제가 간단히 준비해도 될까요? 괜히 또 패기치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정곡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부엌에 앉아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흔들리게 할 줄 몰랐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 있자니 오래된 기억들이 스멀스멀 떠올랐다. 결혼 초,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식탁. 그러나 그것은 너무 멀어져 있었다. 정곡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오늘 하루는 다르게 살아보자고 마음 먹었다. 식탁을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좋아하던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트로트가 흐르고 있었다. 박정자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퍼졌다. 그대 나를 떠나가도 그녀는 노래의 가사를 흥얼거리며 옷장 문을 열었다. 너무 오랜만에 누구를 위해 옷을 고르는 자신이 낯설고도 새로웠다. 오후 내내 시간을 천천히 보냈다. 책 한 권을 꺼내 들었고 햇살 가득한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노을이 집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벽에 퍼졌고 정곡은 거울 앞에 섰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오랜만에 연한 립스틱을 꺼내 발랐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가슴이 덜 떨렸다. 그녀의 입술 끝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어서 오세요. 도성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간단히 준비했어요. 그냥 밥하고 반찬 조금. 괜찮으시면. 그녀는 미소로 답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집 안에는 이미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도성은 보자기에서 정갈하게 담긴 음식을 꺼냈다. 멸치 조림, 계란찜, 미역국, 평범하지만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다. 정말 잘하셨네요. 정곡은 감탄하며 상을 차렸다. 둘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숟가락이 오가는 소리, 가끔 웃음이 터지는 순간들, 그리고 긴 침묵도 서로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편안했다. 혼자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밥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도성의 말에 전곡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오랫동안 그냥 대충 먹었어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차를 다시 내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삶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지나간 시간들,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눈빛이 따뜻했다. 문득 도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거나 부담 드린 건 아닌가요? 정곡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사실 이런 시간이 저한텐 정말 귀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몸도 마음도 느슨해진 기분. 그녀는 도성의 따뜻한 시선을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도성은 커튼 너머로 어둑해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서 희미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잠시 정곡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저 내일도 뵙고 싶어요. 정곡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네, 좋아요. 내일도 괜찮아요. 도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공기 대신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조용한 밤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다시 한번 미소가 번졌다.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희미하지만 살아있는 미소였다. 어느새 계절은 바뀌었고 창밖의 나무잎도 색을 잃어갔다. 하지만 하정옥의 마음속에는 작고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온기는 윤도성과의 조심스럽고 조용한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잊고 있던 삶의 감각들을 서서히 되살려 주었다. 삶은 때로 단조롭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도 변화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움트는 희망은 외로운 나날의 균열을 메우기 시작했다. 정곡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소홀히 해왔는지 깨달았다. 아침마다 손목이 저릿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르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들. 병원에 가는 대신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인 줄로만 알았던 지난 세월. 그러나 윤도성과의 만남 이후 그녀는 알게 되었다. 작은 불편함도 삶의 소중한 신호라는 것을. 몸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을 조금 더 돌보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에 맞춰 밥을 챙겨 먹었고, 물을 자주 마시려 노력했다. 오래된 신발을 새 것으로 바꾸고, 화분에 물을 주며 손끝의 감각을 느끼는 시간도 소중히 여겼다. 매일 반복되던 일상이 어느 순간 다르게 다가왔다. 그것이 삶의 작은 회복이라는 것도 서서히 이해해 갔다. 윤도성 역시 다르지 않았다. 정곡과의 만남은 그에게도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는 점점 말을 더 자주 꺼내기 시작했고, 조용했던 표정에도 자주 웃음이 번지곤 했다. 함께 나눈 짧은 대화, 작은 식사, 그리고 손끝에 닿았던 따뜻함은 서로에게 잊고 있던 감정의 조각들을 되살려 주었다. 이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대신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어느 날은 전곡이 갑자기 손목이 아프다고 말하자 도성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괜찮아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아요. 나이 들수록 참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그 배려는 전곡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런 말조차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정옥은 동네의 작은 내과에 찾아갔다. 의사는 가벼운 관절염 진단을 내렸고 약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권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웃어보았다. 오랜만에 병원을 다녀온 것이 이렇게 가슴 벅찰 줄은 몰랐다. 무언가를 시작한 기분, 작은 변화가 그녀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도성 역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피로감도 무시하지 않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다.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건강뿐 아니라 마음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욕심내지 않았다. 그냥 함께 천천히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비 오는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우산을 나누며 동네 시장까지 걸었다. 젖은 도로, 가게 앞에 걸린 간판들,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잔잔한 빗소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걷다가 도성이 먼저 웃으며 말했다.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곡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그냥 좋네요.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온기는 길고 깊었다. 젖은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처럼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오래도록 맺힌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떤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연결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다가오는 법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 후로도 일상은 큰 변화 없이 흘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전곡은 더 자주 웃었고 도성은 더 자주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다. 작은 문자가 오갔고 짧은 전화가 이어졌다. 가끔은 아무런 말도 없이 차만 마시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조차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어쩌면 완벽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인지도 몰랐다.
몸은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고 가슴은 오랜 상처로 흠집이 나 있었지만 그래서 더 진심이었다. 서로의 느린 걸음과 오래된 마음의 주름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두 사람은 서서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아갔다. 정곡은 자주 생각했다. 이 나이에 설레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다. 설렘도 두근거림도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어떤 마음도 늦게 피어나는 법은 없다는 것을. 도성 역시 느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함께 걷는 한 걸음, 손끝에 닿는 천은 여전히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삶을 구원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에게 치료제가 되어 주었다. 화려한 사랑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소박하고 나지막한 연결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배려가 녹아 있었다. 정곡은 혼자 있는 날에도 더 이상 텅 빈 집에 갇힌 기분이 들지 않았다. 식탁에 놓인 차 한 잔에도 베란다의 작은 꽃잎에도 따뜻한 존재감이 깃들어 있었다. 도성은 그녀에게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었고 그녀 역시 그에게 오래된 그림자 속에 있던 사람을 깨워준 존재였다. 삶이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닐까. 거창하지 않아도, 눈부시지 않아도, 누군가의 옆에 잠시 머물며 조용히 온기를 나누는 것. 그렇게 누군가는 다시 살아가는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몸이 보내는 신에 귀 기울이는 것. 사소한 불편함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돌봄이고 그 안에서 삶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 삶은 어쩌면 늘 같은 것 같지만 언제든 새로운 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은 늘 누군가의 조용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내가 배운 삶의 가장 조용한 진리였다. 여기까지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 혹시 말로 표현하기 쑥스럽다면 그냥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좋아요.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